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마지막에 종가 기준으로는 72,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시젠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이 시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6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좀 부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66,000원 선까지 떨어진다면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볼 생각인데, 이까지 안 떨어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총알을 조금 준비해 놨다가 비중을 좀 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최근에 뉴스 기사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겨울철에 만약에 이제 델타 변이가 제대로 잡히지 못한다면 더 엄청난 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뭐 그런 병명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시즌의 주가를, 이 차트를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1년 이상 들고 계시는 분, 2년 가까이 들고 계시는 분, 수익을 났지만 팔지 않고 들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시는 분들 뭐 여러 많겠지만 바이러스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 차트 주가가 흐지부지한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지만 시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ER 같은 경우 6배밖에 안 되고 바이오주 중에서 6배 PER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실 시젠 말고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마땅히 없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그 패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죠. 모두가 다 좋은 주식이고 다 알고 있는 패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시장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최소한 1년, 2년 동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3명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주식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공매도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확신에 차서 들어와 있는 개미들을 좀 털어내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오늘 또 희망적인 희망 회로라고 하죠.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량 들어왔고 기관에서 소량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로 대응을 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모펀드에서 소량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대별 업종 차트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1%로 강력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종목인 시젠 같은 경우는 이 증시와 크게 상관없이 항상 움직였고, 증시가 오르더라도 뭐 크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증시가 떨어질 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는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주주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겨울까지 확산세가 지속할 때는 추가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우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델타 변이 하루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뛸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전염력이 높고 더 심각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미국의 과거에는 봉쇄였지만 이제는 관리로 체계를 바꿨죠. 이 관리라는 거 안에는 진단키트와 백신과 치료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봉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못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봉쇄가 아니라 관리 쪽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온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다, 그냥 예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온다 이렇게 약간 공포심을 가지는 뉴스를 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델타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 변이, 이른바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가소평가를 했지만 현재는 입장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최악을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가을이 큰 문제가 될 수로 보입니다. 가일 감염력이 높은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검출되기 전만 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특히나 이러한 낙관적인 론을 없애버렸죠.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죠. 지난 12월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몇몇 국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그런 종언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죠. 심지어 마스크까지 벗었던 나라들이 다시 마스크를 다 끼고 다시 봉쇄를 택하는 그런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시무시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온갖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부상하면서 이 가운데 백신을 무력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심판의 날,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최악의 경우 이미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 예언은, 이 예측은 좀 틀리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시젠 주가 제가 맨날 예측을 하지만 틀리듯이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르고, 사실 주가에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50% 확률이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이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거의 확률적으로 50%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더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 무섭다라는 사실이 조금 공포스럽네요. 델타 변이보다도 강력한 돌연 변이가 지금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깊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목을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이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가장 무서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감기 증상과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QR 체크를 하고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일반 감기 증상이라는 거는 고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콧물, 기침 이런 게 코로나인데 식당에 가서 열 체크를 하면 입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젠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플렉스 그런 제품을 내년에 미국에서는 공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델타 변이의 이러한 특징으로 시젠의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부려봅니다. 자, 백신 연구팀 델타 변이 전용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계속적으로 접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죠. 물론 얀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회성으로 맞고 있고 나머지는 2회성을 맞고 있는데, 과거 이 백신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원조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델타 변이가 주종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사례만 봤을 때도 지금의 백신이 물론 맞지 않는 것보다는 틀림없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이 전파력에 있어서 그리고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백신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진단 키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시즌에서 하고자 하는 게 최근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들 중에서 제가 기대가 되는 거는 일단은 외국에서의 FDA 승인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앤디포스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앤디포스였던 것 같은데 FDA 승인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쭉 갔다가 또 쭉 밀렸죠. 그런 모습이라도 시즌 이렇게 한번 가더라도 좀 그 가면서 중간중간에 개미들 좀 나갈 수 있는 공간 숨구멍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에는 틀림없이 좋은 모습이 보여줄 거라 기대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